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202명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만 1,152명, 해외 발생은 50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697명, 비수도권에서는 455명이 나오면서 수도권 차지 비율은 60.5%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331명, 그리고 사망자는 5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104명이 됐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오늘 지표 체크 먼저 하고 넘어가죠. 예, 지표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어제 비해서 검사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는 2820건이었는데 오늘은 47,400여 건이나 되니까 어제에 비해서 무려 27,000여 건이나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 상황은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2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4단계, 비수도권의 3단계가 발령 중인데 수도권의 4단계가 지속이 된 게 거의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주가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제에 비해서 오늘 이렇게 20명이 줄어들었고 내일 분명히 늘 것인데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3주가 지나면서 다소 의미 있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점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수요일이 4차 유행에서 피크인 1,896명이었는데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면 내일 수요일에 거의 700명 이상이나 나와야 이것이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700명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내일은 4차 유행의 정점을 돌파하기는 어렵고 오늘과 같은 유사한 양상이 되거나 다시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300이나 1,400 정도가 된다고 하면 피크에서 약간 하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상당히 주의 깊게 이번 주 내일부터 수, 목, 금, 토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다시 비수도권에서 다소 확진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휴가 기간을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가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위중증이 많이 나오고 한다는 점에서도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중증이 5명이 늘고 사망자가 5명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망자도 다른 날에 비해서 많이 나온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제 방역당국에서요. 5월과 6월에 발생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이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한데요. 일단은 백신 미접종자가 그 확진자가 총 34,954명이었습니다. 5월, 6월 사이요? 네, 그중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96.7%, 그리고 1차 접종자가 3.0%, 접종 완료자가 0.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화면만 보시면 바로 아시겠습니다만은 확진자의 96.7%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게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한 사람,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 가려서 전파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혹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모두 다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가 되었는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만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가서 감염이 되어서 이제 저런 숫자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지금 4차 유행에서도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분석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이면은 5월, 6월에 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총 779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93.5%나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백신은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듯이 중증으로 빠지거나 혹은 사망하지 않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보여주는 국내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겠는데요. 아마 앵커께서 질문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요양병원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확진자가 11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백신 다 맞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위험군이라서 백신 접종을 일찍 했다는 거죠. 물론 안 하신 분들도 한두 분이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의료진이나 입원해 계신 분이나 그다음에
도우미 분들도 다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11명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 중에 6분이 돌파 감염, 즉 온전한 백신 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했는데 감염이 된 겁니다. 6분이. 그러는데 이 6분이 아직 위중증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연 델타 변인지 아닌지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종사자하고 입원자하고 모두 해서 418명이라는 거예요. 418명.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확진된 분하고 그 이후에 10명, 그다음에 6명 돌파 감염을 제외하고 408명에게 PCR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18명 중에서 돌파 감염이 되신 분도 6분이지만 나머지 한 4분 정도가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418명에서 408명이나 전부 거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금 강 기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고위험 시설에서 돌파 감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위중증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런 다음에 보호 효과는 여전히 매우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위험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데이터도 강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연장선상에 있고 특히 고위험 시설이거나 고위험 군일수록 백신 접종은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덧붙여가지고 이제 이 의미를 좀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11명 중에서 5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도 지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도 바이러스를 요양병원 안으로 이제 들여오는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 당연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 바이러스를 주고받다가 이제 확진을 받았겠죠. 그분들이 이제 11명 중에 5명이고요.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요양병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백신의 면역 효과가 약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보호 효과가 100%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돌파 감염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파 감염이 생긴 6명이 이유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요양병원에 바이러스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 이 백신의 면역 효과가 개인차가 있어서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파 감염이 된 분들에게서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중증이나 혹은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분 가볍게 앓고만 지나간다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맞은 효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돌파 감염이 되어서 확진이 되었지만은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은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맞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바이러스가 자신을 공격할 때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돌파 감염이 생겨가지고 이제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아직 국내에서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이 강서구 요양병원의 이 사례도 그런 드문 케이스가 나타날지는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관해서 제가 거기 그 지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 아까 전에 5, 6월 확진자 분석 그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서 위중증 사망자가 779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93.5%. 그럼 나머지 6.5%는 백신을 맞아도 위중증으로 갔거나 사망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백신에 의한 면역 효과가 강하게 활성화되지 않으신 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 치료를 하거나 혹은 인공호흡기를 찰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케이스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중증으로 이어지는 숫자나 혹은
사망까지 이르는 예. 숫자는 극히 적다라는 게 공통된 통계 결과입니다. 네, 네. 우선 앵커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게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779명 중에서 이제 위중증 사망자가 779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백신 접종하신 분도 일부 있는 거잖아요. 예. 6.5%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기저질환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추측한 데는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연세가 80이나 90 되는 분들도 백신 접종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역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젊은 분만큼 면역이 강력하게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체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면역 형성이 강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1차적으로 부스터 샷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암으로 오랫동안 항암제를 투여하고 계신 분, 그다음에 이유는 예. 모르지만은 면역 기능이 아주 나쁜 분, 그다음에 선천성 어떤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거든요. 우선은.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을 하더라도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충분한 분들에 비해서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그분들이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때에는 돌파 감염이 생기게 되면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분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다음에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보호 예.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면 5월과 6월의 확진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7, 8월에 발생한 양상과 5, 6월에 발생 양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꽤 있습니다. 우선 하나가 20, 30대 젊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 10대 확진자도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확진자는 30에서 50대 확진자를 추월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7월 첫 주 같은 경우에 10대는 10만 명당 2.1명이었는데 지금 4주째에는 3.7명으로 거의 한 1.6명 정도나 더 늘었다는 예. 거죠. 그러는데 30대는 지금 10대보다도 더 적은 3.5명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요약을 드리면 뭐냐면은 10대 젊은 분들, 20, 30대 이런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10대도 감염 확산의 네.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활동 반경이 넓은 젊은 층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네,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방역 당국 내부에서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공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그 비공개 통계 자료의 일부를 이제 전원으로 전해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4차 유행의 또렷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크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10대 이하 그룹,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그룹, 그리고 60대 이상 그룹 이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면 과거에는 이 집단 감염 60대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고 예. 그 60대 집단 감염의 여파로 보통 어르신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양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유행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 그리고 10대의 환자 숫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10대 이하는 거의 청정 지역이고 20, 40대만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 40대들이 자기들끼리 바이러스를 주고받으면서 확진 환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양상이 지금 4차 유행의 가장 또렷한 특징이고요. 네. 자, 이제 그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10대 이하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순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초기의 유행 양상만 놓고 보면 20대, 30대, 40대들 사이에서 바이러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확진 환자를 늘려오는 양상이 또렷하게 나타났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관해가지고 더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를 놓고 보면 네. 서울시에서 최초 확진자나 혹은 집단 감염이 나와 있는 지역을 한번 따져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딱 세 곳만 빨갛습니다. 홍대, 강남? 맞습니다. 강남, 이태원, 예. 용산구, 예. 용산구 이태원, 그리고 마포구 홍대. 이 세 곳만 빨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번 4차 유행이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는지를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네. 눈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강남, 이태원 일대 그리고 홍대 일대에서 20대, 30대, 40대들이 만남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그냥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확진 환자를 불려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으로까지 전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제 문 대통령이 그런 가운데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목표가 지금 수치가 얼마나 되고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좀 짚어주시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백신 1차 접종이 1,994만 7,507명입니다. 어제 하루만 예. 1차 접종을 47만 3,850명이 접종을 했거든요. 전체 인구 대비 현재 38.9%입니다. 거의 이제 39 내지 40%에 육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차 접종까지 온전히 다 마친 분들이 718만 2,557명.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14%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70%, 즉 3,600만 명이 우리 목표지 않습니까? 예. 1차 접종이. 그런데 대통령께서 추석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추석이 9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거의 2달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예. 한 달 20일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 달 20일 가까이 남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신만 충분히 도입된다고 하면 한 달 20일이라고 할 경우에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 있는 게 거의 지금 우리 백신 접종이 2천만 명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의 2천만 명. 그러면 1,600만 명 남아 있다고 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9월 21일 추석까지면은 거의 한 달 20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하루에 많이 할 때 100만 명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는 정부에서 얘기한 백신만 도입이 된다고 하면 추석 때까지. 예. 원래는 좀 더 뒤에 미루어질 원래 계획은 그러는데 추석 때까지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는 이제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충분히 예약을 하신 분들이 기꺼이 예약에 동참하셔서 접종에 응해 주시기만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의 수급이기 때문에 이 점만 신경을 쓰시면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